자, 오늘은 이렇게 이 세 가지 항목, 의학사를 공부하는 이유, 의학사에 공부하고 난 후의 기대 효과, 의학사 공부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생각,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건 나중에 한번 또 시간 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의학사를 공부하는 이유나 또는 기대 효과,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을 갖다가 좀 구분해 놨는데, 왜 공부하느냐, 의학사를 공부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누가 발표할 사람 있을까요? 역시 없으니까 그냥 마이크 줄게요. 네. 몇 번을 1번, 2번에 해당되는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하시면 되죠. 모든 학문에 있어서 역사를 탐구하는 것이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의 경우에 의학사를 공부하고 학자들의 이론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치료법의 기반에 대부분 원전이 있기 때문에 의학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하나의 맥락 안에서 한의학을 바라보았을 때 좀 더 흥미롭고 탐구와 요소가 많게 한의학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추가나 또는 질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없으면은 옆에서 한번 이야기하시고요. 이학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동양의학의 역사를 배워 발전 과정의 어떤 부분이 문제여서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의학 이론의 기반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과거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가리키는 이정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의학사를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의학사를 공부하고 난 후의 기대 효과는 이제 과거의 이서에 관심을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이제 찾아보고 공부하는 등 이제 동기부여를 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의학사를 공부하는 계기가 없다면은 이제 어떤 의가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이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개론적으로 학습하여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질문사항 있을까요? 아니, 잠시 마이크 들고요. 자, 어떤 의사가 있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가요? 왜 중요할까요? 옛날에 뭐 이런 의사가 있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사들마다 이제 주장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병약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치료하는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한 방향만 알기보다는 다양한 방안에서 이제 접근하는 거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알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주장했던 거 또는 뭐 여러 사람들의 주장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예, 됐고요. 예. 의학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의학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현재 의학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미래에 발전시킬 그 지식과 기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공부를 할 때 서양, 양방 쪽의 이 의학의 발전 과정과 동양 쪽의 의학 발전을 함께 비교 대조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그런 통합적이고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학사 공부하는 목적 중에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옛날을 알고 미래를 알겠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학사 봤을 때 금원시대 의학을 했다. 금원시대 의학 비교적 빠르니까 알죠. 그 금원시대 의학이 현재 와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적용된다고라기보다는 마이크 좀 더 갖춰야 되고요. 네. 이렇게 발전을 해와가지고 그때 그 기술의 장점과 단점은 뭐였고 장점과 단점은 뭐였고 해서 발전 과정을 쭉 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전 과정을 보는 데 의미가 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발전 과정 보는 것이. 금원시대 의학이 하다못해 금원사대가
금원사대가 중에 누가 최고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 그럼 우선 네가 해봐라. 누가 최고 좋아요? 금원사대가 4명 중에 한 사람 이름 부르면 돼요. 4명 중에 한 사람. 지금 그것도 몰라서 지금 모르면 검색해야죠. 누구요? 누구 있어요? 네 명 다 몰라. 그러니까 나는 아는 만큼 누구 있어요? 한 사람. 유한서 또. 4명 중에 하나뿐이 몰라요. 자, 그럼 한 명만 얘기해야죠. 유한소. 자, 유한소가 나왔어요. 그럼 유화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론이 현재 적용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이론의 장점, 단점이 현재에 와서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그래야 현재에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유화관의 이론이 어떤 것이었다. 그 이론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다.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같이 해야 되고서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차피 정답을 얘기는 못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도 그냥 환자가 왔는데 아우 나 배가 아파요. 선생님 내 배가 왜 아플까요? 물어봤어요. 솔직히 모르면 그럼 모르겠어요. 가세요. 그럴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니죠. 나한테 왔는데 그 환자가 내가 전혀 모르는 질문을 했어요. 나 배가 아픈데 왜 배가 아파요? 배가 왜 아플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할래요? 몰라요? 그냥 가세요. 하면은 한의원 망하죠. 의사가 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왜 배가 아픈가를 갖다가 뭐 어떤 수를 써서든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죠.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의사로서의 어떤 면허증 박탈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양방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별의별 검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종합병원은 그래도 좋은 기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검사에서 괜찮으면 뭐 거기서 문제 없다면 일단은 나 문제 없나 보다라고 안심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일반 이 소규모 병원서는 그런 좋은 기계 갖다 놓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은 기계한테 쫓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죠? 기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배가 아픈데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이런 병이 생겼을까 했을 때 답변해 주거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를 못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다 좀 모른다고가 아니라 모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정도까지는 답변을 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어차피 인공지능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지가 모르는 얘기 쫙 써버려요. 그죠?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모르지만 자꾸 써내 나가는데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지금 여러분들도 한의학을 배워가면서 잘못된 이야기 했으면은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 수정할 수 있게 그냥 놔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거니까 모른다고 하지 말고 좀 더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고요. 자, 마이크 뒤로 주세요. 뒤로 거기 살았다. 발표하러 살았다. 예, 자, 이야기하시죠. 마이크 좀 가차이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가차이 대고 해요. 두 가지. 1번, 2번. 마이크 가차이 대고 해. 네. 의학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일단 그 수업에서는 동양의학 위주로 의학사를 배워서 그거를 중심으로 보자면 일단 지식의 발전과 축적 면에서 다양한 치료법과 약들을 통해서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전해온 전통의학 체계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담겨진 의료 윤리와 철학 측면에서 또 동양의학이 인체와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동양의학의 역사적 발전을 통해서 이런 철학적 배경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 의료 윤리와 어떻게 연결한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공부할 수 있는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기대 효과는 그래서 그런 철학 같은 것들이 이제 동양의 정통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그 동양의 문화적 배경과 의료 관행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보고 분석하고 비평함으로써 이제 혹시 그 예전과 현재 미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질문 안 할까요? 내가 할게요. 네. 아까 의료윤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의료윤리요? 그냥 의료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야기했었는데 의학사에서 의료윤리 이야기했다.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나? 또는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의료윤리라고 하는데 의료윤리가 무엇일까요? 근데 꼭 엄청 직접적인 의료윤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배경이 인체와 자연 좋아하는 그거를 중시하는 그런 배경에서도. 자, 인체와 자연이 한다 했는데 그럼 인체와 자연이 좋아할 수 있는 좋아의 예가 있을까요? 음양어행 이론이 그거에 담겨 있다면, 아니면 천간호학에 대한 이론도 담겨 있으니까. 음양오행 이론이 인체와 자연의 어떤 연결을 시켰어요? 네. 어떻게 해요? 그 음양이 이게 하늘에 상응하면서 그것이 그 인체에서도 삼양 이론 담겨 있는 것이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고 일단 제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일단 의료윤리에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했고요. 뒤로 주세요. 뒤로.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앞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중복되는 거 빼고 간단히 이야기하시죠. 네, 저는 기대 효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그 어쨌든 의학의 역사적 그 발전 과정에서 그런 뭔가 의료 정책에 대한 것들도 의료 뭐에 대해서? 의료 정책에 대한 정책? 변화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그런 게 기반이 돼서 이제 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를 지금 현대에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의료 정책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뭐 수업 시간에 의료 정책에 관련돼서 이야기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의료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뭔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만약에 본초학에 대한 발전 과정 의학사를 배운다고 하면은 뭔가 그런 서적들 관리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게 후대에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 같은 거 보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체계가 잡혀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거랑 정책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정책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의료 정책에 관련돼서 좀 뭐랄까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정책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정책을 어떤 측면에서 의료 정책이라고 봤을까 하는 걸 갖다가 좀 한번 이야기해주고 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죠. 왜? 아직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몰라요. 그죠? 모르는 거니까 이 모르는 것들을 갖다가 얼마나 더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지금 몰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알게 되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느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둘 중 하나만 이야기하시죠. 간단하게. 1번. 예? 1번, 2번 중에 좀 앞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그런 주목되는 거 빼고 좀 새로운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새로운 게 없는데 그냥 3번 하면 안 될까요? 예? 새로운 게 그래요. 예. 얘기가 나와요. 다 너무 비슷했으니까 이제 3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예, 그렇게 하시죠. 저는 AI를 의학사 시간 말고도 다른 과제를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한의학의
이게 자료 정보가 내 쌍에서 적어서인지는 몰라도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떤 약에 들어가는 약재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좀 심화적으로 어떤 의미 체계가 적혀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 좀 부정확한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쓰다가 나중에는 사실 검색 엔진처럼 쓰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말 맞추는 거는 제가 스스로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이제 엔진 버전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인공지능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항상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지 답안 쓰는 거랑 인공지능이 쓰는 거랑 비슷하다. 인공지능은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서론본론 결론의 형식을 아주 잘 갖춰서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써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딱 들어가 보면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한 50%만 믿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가지고 뭘 만들었을 때,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을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정확한 질문을 해주면은 답변이 그나마 좀 정확한데, 그냥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자 그냥 누구야 그 장준경이라 하면은 장준경에 대해서 말해줘. 이런 식으로만 질문하니까 답변이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먼저 번에도 계속 이야기할 때도 그 퀴즈 답변들을 다 모아서 가장 좋은 답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썼는데 이 답변에 있어서 그 뭐 수정할 점이라든가 뭐 추가할 점 이런 사항을 알려줘 라고서는 내가 문제 내고 답변 달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수정을 해줘. 이렇게만 질문해도 훨씬 더 좋은 답변이 얻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그런 걸 보면은 그냥 내가 모르니까 여기 나오면 카카오톡, 자 카카오톡에서 알려줘 하니까 내가 원하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카카오톡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다른 질문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에서 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아직까지는 100% 믿을 수 없고, 또 인공지능이라고 아마 계속 발전해서 뭐 인간보다 지능이 좋아진다 해도 모르는 분야는 얘는 계속 헛소리해요. 그러니까 아마 금년에 지금 GPT-5가 나와가지고 4.5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발전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더 지나 보면은 더 훨씬 더 좋은 이 모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GPT 같은 걸 활용한다 할 때도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는 다음에 질문을 해야지 얘가 정답을 말했다, 오답을 말한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르고선 질문하면 이것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딱 얘가 쓴 거 보면은 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오류가 팍팍 나타나요. 왜? 인터넷에 나온 자료를 갖다 많이 활용을 하죠. 인터넷에 있는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게 굉장히 많다 그랬죠. 인터넷에 나온 자료들, 한의학개론 수업했을 때도 보면은 한의학개론에서도 이 동영상, 수업 동영상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개론에 관련되는 이 동영상을 냈는데 보라고 하는 게 딱 하나였죠. 그것도 편입시험 보기 위해서 쓴 평인 한의학이라고. 왜 그걸 보라 했냐면은 그거는 책에 대해서 시험을 공부하고 그 책을 가지고 이 편입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는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라 책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이런 수업을 한 것이 그 평인 한의학이라는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봐라. 나도 한의학교는 수업을 하고 또 한상현 교수도 수업을 할 때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수업을 하더라도 말하는 게 전혀 다르죠.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생리학을 보면은 강, 김 둘이 있죠. 둘이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 이야기하죠. 아니 똑같은 과목을 왜 이게 달리 얘기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 강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래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심각하게 되는 거죠. 같은 학교에서 생리학을 배웠는데 전혀 달라. 병리학을 배우는데 전혀 달라. 의사학을 배우면서 전혀 달라. 이러면은 문제가 되죠. 똑같이 어느 정도 표준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인공지능은 얘 의견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갖다 지 나름대로 종합해서 새로운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혀 잘못된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글을 써나가는 형식적인 측면, 이걸 아주 잘해주죠. 형식적으로 잘해줘요. 서론본론 결론 형식 딱 가져가지고 뭐 300글자만 써라 하면 300글자 맞춰서 글을 어느 정도 써주니까. 그러니까 짧게 쓰는 거를 이렇게 이만큼 해줘라 하면은 써주고, 그 다음 거기다가 이 내용 더 추가하고 이거 빼 하면은 또 그렇게 해서 다시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좀 더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또 그 이야기 또 다른 친구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도 3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학사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중급 의학사는 자료가 한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걸 대신 찾아주고 넣으면 해석해주고 하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가 많고 호불문이라는 이야기가 많고 그걸 아직 진입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입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인강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그 외의 것들 좀. 아니 그 외의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내고 하는 거는 다 인터넷 강의에서 했던 내용 그걸 가지고 이 퀴즈 문제 내는 거였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너무 안 듣고 오는 것이 이게 문제죠. 스스로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면서 인강을 안 듣고 오니까 그냥 급하게 뭐 장원서에 대해서 써라 하면 장원서가 누구냐 뭐냐 찾아서 인터넷 찾아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항상 그 코넬로트 거기 쓴 내용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코넬로트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베끼죠. 선배들 거 베껴오거나 뭐 친구들 거 베껴오거나 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이런 생각 좀 가져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시간 다른 이 수업 외에서 더 요구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아마 팀 프로젝트 하는 거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수업에 관련돼서 한 10분 20분만 더 투자하면은 다 해결 가능하죠.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코넬로트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코넬로트 좀 같이 써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좀 만들어 놓고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공부할 때 예습 복습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예습 복습도 안 되고 있는데 이 플립러닝의 형식을 통해서 인강으로 예습하고 와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자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습했던 거 딱 그냥 인강했던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어떤 주제가 나타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새롭게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인공지능 검색을 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잘 안 되는 것이죠. 2학기 때는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은 인터넷 강의 좀 잘 듣고 그거 인강에서 했던 내용 이외의 것은 거의 출제를 안 해요. 거기서 했던 이야기만 거의 주로 이야기하니까 인강에서 나왔던 내용들 정리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6명의 한계 조원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답변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 답변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했어. 이거에 대해서 수정사항이나 뭐 보완사항을 갖다 이야기해줘. 라고 간단하게 질문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이 문장이 나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갖다 활용할 때 인공지능을 내가 좀 가르쳐 줘야 얘도 좀 그걸 갖다가 알아듣고서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공지능한테 딱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내가 기본적인 상황을 좀 많이 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사람 이야기할게요. 예.
하고 싶은 거 세 가지 중에 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세요. 저도 인공지능 해도 되나요? 네. 네. 우선 의학사라는 과목을 할 때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인공지능도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무지성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이제 다른 자료도 더 찾아보고 그거랑 이제 맞나 아닌가를 좀 검증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작정 인공지능만 활용하다 보면 인공지능이 글을 좀 잘 써주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스스로 글로 써보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러한 점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었는데 그럼 본인은 이 다음 학기에 또 이렇게 똑같은 유사한 수업을 한다 했을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랄까 또 나만의 노하우랄까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나?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공지능만 활용해서 그걸 복붙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거기서 필요한 소스들을 뽑아내서 자기 스스로 글을 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답변을 줬는데 그 답변은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예. 참고하는 거. 자기 스스로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야죠. 참고해서 참고보다는 인공지능 쓴 거에서 수정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답을 줬는데 그 답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빼고 더 필요한 거 갖다 더 넣으라고 하면은 내가 새로 쓰는 것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답을 잘 줬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옆으로. 예. 예,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이야기하시죠. 저는 의학사를 공부하고 난 후에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의학사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공부하면서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변들이 다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걸러서 이해하면서 얻은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통해 다른 연구를 할 때도 자료를 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문제를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보게 되어서 좀 더 폭넓은 시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비판적 사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가 혹시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한번 이런 건 아마 비판적인 사고가 되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 느꼈던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자고 했는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이 내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런 말이 나왔었겠죠. 뭐 인공지능이 대답해 준 거겠지만은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비판적인 사고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과제를 수행할 때 인공지능이 내어준 답변이 있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도 검색해 보니까 일치하지가 않아서 그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변에 의심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자료 조사를 한 결과 인공지능이 틀리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신뢰하지 않기로 했다. 네, 그런 것도 비판적 사고에 해당이 되겠다. 네. 자, 또 이야기 세 개 중에 한 가지 이야기 하시죠. 네. 저도 인공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 학기 뭐 자료조사든 뭐 이런 걸 해보면서 느꼈는데 의학사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접근하는 거에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 항상 서칭하고 뭐 자료조사할 때 그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AI를 활용함으로써 그거를 좀 쉽게 찾고 더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처음 GPT 같은 AI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봤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저도 무비판적으로 처음에 계속 질문들을 쓰고 그걸 활용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느낀 거는 그렇게 AI에 요즘에 제미니 같은 데서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AI의 답변에 대한 링크나 관련 기사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링크를 타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니까 너무 AI가 답변한 걸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이제 그 답변한 거를 토대로 이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스스로 좀 자료들을 찾아서 검증하고 이제 과제 제출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다는 스스로의 성찰을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쪽으로 두 사람만 더 이야기할게요. 예. 저는 의학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한의학을 공부할 때 결국에 나중에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학도 써보고 제약도 써보고 할 건데 의학사를 공부하면은 과거에 마이크 좀만 더 가까이. 네. 이쪽 마이크예요. 과거에 어떤 약을 썼는데 그게 뭐 문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시행착오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뭐 가령 오숙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좋다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작용이 심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의학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겪은 많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접해보고 나중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배들 경험에서 뭐 좋은 점, 나쁜 점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간단히 이야기했고요. 저는 마지막 한 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과 인공지능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관련 지식을 검색할 때 인공지능이 무용지물이라고 느껴질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의학사의 경우 말 그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한의학 분야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기에 좋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수님께서도 수업 시간에 매번 강조하셨듯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서 본인이 검색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한테 인공지능을 활용할 거냐고 여쭈어보신다면 사실 저는 이번 학기에도 그렇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인공지능보다 낫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문 지식을 검색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과제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이렇게 또 애초부터 안 믿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은 거의 전적으로 믿었죠. 전적으로 믿다 보니까 거기서 한 거 그대로 지금도 요 퀴즈 답변에도 보면은 거의 그대로 그냥 그 100개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말한 거 그대로 그냥 써놓은 사람들 특히 이렇게 번호를 해서 1, 2, 3 이렇게 썼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 그대로 쓴 거예요. 그죠? 거의 그냥 번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쓰면은 인공지능의 어떤 이 글 쓰는 스타일이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딱 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주 보기 좋게 솔직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답변 썼을 때는요. 특히 이런 경우는 거의 확실하죠. 인공지능이 있는 거 받아 썼다. 이걸 갖다 얼마나 수정했느냐. 이거 쓴 거 상관없어요. 이걸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에서 수정할 수 있는 걸 수정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수정해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시해 준 거 이거 나왔으면 이걸 그대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아, 여기서 이런 말 했는데 이런 말이 무엇이다. 자, 여기서 기대 효과가 무엇이다. 포괄적인 한의학 지식.
한약 기초 원리와 발전 과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더 넓고 깊은 한약 지식을 갖출 수 있다. 한약 기초 원리가 과연 무엇일까? 한약 기초 원리 어떤 거에서 이것이 발전이 어떻게 발전돼 왔나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거기서 더 넓고 깊은 한약 지식. 그럼 이 한약 기초 원리가 이렇게 발전해 와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또 설명해 그 예를 들어서 딱 이야기해 주면은 훨씬 좋죠. 그걸 안 하고 그냥 포괄적 한약 지식, 비판적 사고, 아까 비판적 사고 이야기했죠. 윤리적 감수성 향상.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지만은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도 항상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 항상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라. 라고 한 것처럼 얘들이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얘들도 모르니까 포괄적인 한약 지식, 한약 기초 원리가 어떻게 발전된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일상적인 이야기만 그럴듯하게 써놨어요. 포괄적 한약 지식, 비판적 사고, 윤리적 감수성, 문화적 능력, 혁신적 사고. 나도 이야기 못한 거 다 해줬어요. 굉장한 이야기 해줬죠. 그런데 구체성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진짜 포괄적으로 쭉 막 이야기해주고 끝났어요. 구체성이 없죠. 하나하나 딱딱 거기에 대한 내용들 다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쭉만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어떤 글은 그럴듯하게 잘 썼지만은 실제 내용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답변 나왔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포괄적 한약 지식에서 한약 기초 원리 발전 과정을 설명해라. 라고 하면 얘가 나름대로 무슨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런 거구나. 비판적 사고에서 역사의 사건 분석과 평가하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는 그 예를 들어서 들어줘라 하면 그 예를 아마 들어줄 수 있고 그것이 또 맞나 틀리나 한약적인 것이 아니냐 안 그래 일반적인 역사적인 것인지 해서 역사적인 거 빼고 한약적인 거 골라다가 또 집어넣고 해서 이걸 갖다가 더 활용하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도 더 좋은 글을 갖다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될 수 있게 좀 활용해 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든 안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중에 결정할 일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은 한번 이 정도 한번 써보자. 아마 다음 학기 또 수업한다면은 인공지능들이 지금보다 다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예요. 안 그럼 내년에 가면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돼 있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본과 1학년 동의보감 수업을 하면서도 그 원문 동의보감 나온 원문 주고도 그걸 갖다 분석해 달라고 하니까 분석해서 도표로 만들라고 하니까 분석해서 도표를 만들어줘요. 번역은 못하지만은 번역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 무슨 문장 나왔다면 그 문장에 대해서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도표화까지도 가능하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럼 내가 원문을 읽을 때 얘가 또 원문을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건 내가 확인해야 되겠죠. 원문 보고 번역을 확인해서 이 번역은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 잘못됐으니까 다시 수정해라. 그리고 얘들도 보면은 좀 귀찮아하는 게 있나 봐요. 그 원문을 분석을 쫙 하라고 하면은 앞부분은 잘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좀 흐지부지해져요. 이런 단점도 아직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그 문장을 크게 주는 게 아니라 짧게 줘가지고서는 짧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요약, 도표화, 분석해서 도표해라. 라고 하면은 좀 내가 시간이 걸리지만은 문서 하나에 대해서 도표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분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내가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는 굉장히 달라진다. 검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의학사에 관련된 거 검색하는 거랑 내가 의학사에 대한 거 검색하는 거랑 차이가 좀 나겠죠. 안 나면 안 되겠죠.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고 나는 그래도 계속 이걸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보다 이건 여기 가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 하는 걸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여러분들이 계속 활용하면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해야 내가 나중에 내 마음에 들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필요 없다?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의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죠. 자, 어떤 병에 무슨 약, 어떤 종류의 약제 이거 써서 하는 거니까 이런 단순 암기들은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환자의 증상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다. 어떤 약을 쓸래? 하면은 거기에 대한 약제를 이러이러한 걸 써라. 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없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아직까지 한의학은 그 정도 아니니까 그래도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했고 2학기 때도 아마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든 안 그러면 다른 검색을 사용하든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코넬리트 잘 쓰는 거 수업 잘 듣고 코넬리트 써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물어보면 훨씬 더 좋은 답변 또는 그 우리들끼리 모여서 답변을 만들어 검색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새로운 걸 갖다 원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갖다 요구하는 거니까 그 코넬리트만 잘 쓰고 그걸 정리만 잘해도 발표하는데 큰 무리 없다라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한 학기 동안 고생들 많았어요. 자,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